기본 문제 12-9번. 이거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유리함수의 계산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관련 방정식, 항등식 문제입니다. fx는 그냥 줬고요. gx는 미정계수를 갖고 있는 둘 다 유리함수예요. 1번.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죠.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어도 f 합성 fx는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키는 이런 말을 들으면 방정식인 겁니다. 만족시키는 x를 구하란 말은 앞에 방정식이란 말이 없더라도 당연히 방정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f 합성 fx를 구해야 돼요. 구해서 그 방정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무슨 방정식인지 확인한 다음에 구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게 분수에서 시작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나온다고 해서 다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온 근 중에 분모가 0인 게 있을 수 있거든. 그거를 제거해야 정답이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합성함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합성함수 구하는 것도 쉬워요. 분수함수의 합성함수는 분수함수. 그래서 합성을 해서 평소에 하듯이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f 합성 fx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x 자리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분모 분자의 상수항들은 그대로 쓰고요. 여기 합성하거든요. 번분수 꼴이라서 안 이쁘기 때문에 아래 위로 x 플러스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x 빼기 1만 남고 얘는 1이 곱해지는 거니까 x 더하기 1로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모는 x 빼기 1과 x 플러스 1을 더하라는 뜻이니까 2x죠. 분자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식은 x 빼기 1이 될 거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x 빼기 1에서 x 플러스 1을 빼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 남습니다. 2까지 날리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x분의 1까지 정리가 된다. 1번의 좌변이 이 새끼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즉 그 방정식의 실체는 이거였던 거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x제곱이 1이다? 이런 얘기니까 x는 얼마이다? 가 답인 거고 얼마 1 중에 그 어떤 것도 분모를 0 만들지 않거든. 분모를 0 만드네. 여기 x 플러스 1이 분모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어서는 안 됩니다. 합성을 한 것도 분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분모를 체크해야 될 분수는 총 2개인데 원래 함수의 분모와 합성 함수의 분모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원래 함수의 분모 이거도 0이어서는 안 되고요. 합성 함수의 분모 이거도 0이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요거 2개 중에 이 새끼 0 만드는 건 없는데 이 새끼 0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하나다. x는 하나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이 푸시면 돼요. 합성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2번은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f 합성 gx는 x분의 1이 항등식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f 합성 gx 그냥 구해서 x분의 1로 표현이 되게끔 그러니까 같은 위치의 개수들을 같게 개수비교법 일종의 개수비교법을 적용시켜주면은 미정계수를 찾을 수 있다. f 합성 g를 구하면 말이죠. f의 x 자리에 g를 넣는 거니까
f가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요 x 자리에 gx를 집어넣으시면 gx가 그 분수이기 때문에 그 분수를 쓰면 돼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를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아래 위로 x 플러스 c로 하면 되겠죠. 번분수를 멀쩡한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은 분모는 어쩌란 뜻이냐면은 ax 플러스 b에서 x 플러스 c를 더해라 그런 얘기니까 x의 개수는 a 플러스 b인 거고 상수항은 b 플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자도 정리를 하면은 x의 개수는 a 마이너스 1이고 상수항은 b 빼기 c죠. 이게 x분의 1과 같다라는 것이 항등식이라고 해요. 이게 항등식이다. 그러면은 여기 x부터 맞추고 싶으니까 여기 x는 먼저 맞추지 말고, 왜냐면 이게 여기가 1이라고 얘가 1이라는 구성이 없어요. 아래 위로 몇 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여기에 x항이 있는데 여기는 x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가 없어야 하니까 a가 일단 1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똑같은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놈이 2로 변하죠. 그러면 요 식의 앞면에다가 2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얘까지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분모의 상수항은 0이고 분자의 상수항은 2니까 얘가 0이고 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BC의 값이 각각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C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여기 넣어주면 B 2B는 2니까 B는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이런 순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아무 숫자나 곱할 수 있잖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섣불리 자기 마음대로 개수기 하시면 안 돼.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부터 처리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유제는 이제 그래프 관련이 아니라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합시다. 유제 12-14번 해보세요. 그 역함수 공식 방금 알려드린 거 자기가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f 인버스 x를 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역함수는요, 공식을 쓰고 싶으면 여기 0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을 쓰면 요 두 개는 그대로 쓰는 거겠죠. 그대로 쓰고요. 요 두 개의 위치와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여기 1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마이너스 1을 쓰는 거고 0은 부호를 바꿔도 0이니까요. 0x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역함수 공식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다. 요게 f 인버스 x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x에다가 g, x 빼기 1분 x를 넣어가지고 왼쪽에 분수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은 뭐 2차식인데 그러면은 왼쪽에 분모로 곱해주면 근데 이게 분수식이 안 나오나? 뭐지? 3차 방정식을 풀라는 소리인가? 아무튼 간에 뭐 정리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12-10번. 요게 제일 마지막이면서 제일 어려운 수준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집합 AP가 있어요. A는 조건 AP 가 조건적 집합인데 그 바의 왼쪽의 모양이 x, y니까 점집합이다라는 뜻입니다. 점집합인데 어떤 점이냐면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하는 점집합인 거죠. 그럼 결국 그 바 오른쪽에 있는 게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건데 A는 생긴 모양이 분수기 때문에 유리함수의 그래프 상의 점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B는 오른쪽이 1차 함수니까 그리고 상수항이 없죠. 원점을 지나는데 근데 지금 기울기 자리가 미정계수 m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변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집합이구나 라는 생각을 보자마자 하셔야 돼요. 1번 A교 B가 공이다 라는 말은 두 그래프에 교점이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걸 만족하는 기울기 m을 구해라 그런 소리고 2번은 NA교 B가 1이다 라는 말은 교점이 한 개뿐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그 2번처럼 XY 이외에 다른 미정계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번은 확정이야. 근데 1번 그래프를 못 그려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분자의 절대값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걸 그대로 정확하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Y는 MX에 M을 바꿔가면서 1번은 안 만나도록 2번은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M의 범위를 정해야겠구나. 한꺼번에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 알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은 한 3개쯤 있는데 첫 번째는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m의 변화에 따른 이 직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 더 있네요. 네 번째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의미가 교점의 개수랑 같은 말이라는 걸 아는가. 그 네 가지 개념을 알고 있는 자만이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그 네 가지 개념 중에 하나라도 없다? 못 풉니다. 근데 그 네 가지 개념 전부 다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11단원을 스킵했기 때문에 11단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실전 개념 두 개가 합성함수 그래프 식없이 그리기랑 절대값 포함 그래프 6가지 암기하는 건데 그걸 지금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근데 저건 애초에 빨리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절대값이 0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 내용을 배웠다고 쳐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x가 1 이상일 때와 1 미만일 때로 식을 따로따로 쓴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x분의 x 빼기 1인 거고요. 이건 당연히 이 새끼의 마이너스 1배인 거죠. 어떤 식을 마이너스 1배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축에 대해서 뒤집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만 그린 다음에 얘는 x축에 대해 뒤집는 걸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존나 페어리. 정근선이 뭐야? 정근선. 빨리 말하세요. 정근선이 뭐죠? 0과 1. 0과 1입니다. 0은 이거고요. y축. 1은
요쯤 잡아. 그리고 그 y절편이 없어. x 0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x절편을 생각해 보면 얘를 0 만드는 걸 생각하면 x 1이죠. 1,0을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함수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x가 1 이상일 때만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무시하셔야 돼요. x가 1 이상인 부분만 살린다. 여기만. 그리고 나머지 범위는 이 식의 마이너스 1배가 됐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다 뒤집어야 돼요. 근데 점근선이 1이었으니까 1을 뒤집게 되면은 마이너스 1도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도 덩달아 체크하시고 이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이겁니다. 이 부분은 x가 1보다 작을 때 정리된 거기 때문에 1이 여기 있잖아요. 1보다 작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지워야 해요. 첫 번째 식은 얘네들을 지워야 합니다. 이거 살리고 요게 집합 A입니다. 요거 살리고 이렇게랑 이렇게 요게 집합 A. 여기에다가 y는 mx를 m의 변화에 따라서 그려 나갈 거라고요. 근데 식의 특성상 원점을 항상 지난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y축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모든 기울기일 때의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이 되어 있으면요 음의 무한대고요. 이렇게 돌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양의 무한대가 됩니다. 또 돌리면 병신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y는 mx인 반바퀴 아니에요. 반바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바퀴 맞아요. 반바퀴를 돌리면 모든 값에 대한 직선을 분석을 한 셈입니다. y축이라고 치면 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는 답인 건데 음의 무한대는 표현할 필요 없으니까 절대값이 엄청 큰 음수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직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만 돼도 교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값보다 작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1번 답은 m이 뭐보다 작다. 요 뭐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교점이 생기는 순간의 값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요런 직선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점점 키워나간다고 쳐요. 그럼 기울기가 0이 돼서 이 점과 만나기 전까지는 다 교점이 없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0이 되면은 1,0이라는 교점 한 개를 가지니까 2번의 답인 거죠. 0이요. m은 0이 2번의 답입니다. 아직 분석이 안 끝났어요. m이 0보다 커진다 라고 치면은 교점이 몇 개게? 3개. 맞아요. 3개예요. 근데 대부분 2개라 생각할 거예요. 왜 2개라 생각할까요?
여기는 안 보니까 병신이라서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네, 아니네 4개입니다. 3개도 병신이에요. 4개입니다. 4개. 하나, 둘, 서희 4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에서 2개, 3개로 갈 것 같았지만 갑자기 4개로 좀 돼요. 그러다가 몇 개가 될까? 좀 더 커지면 6. 아니 이 점근선은 그래프가 아니야. 그래프는 곡선만 보는 거야. 여기가 왜 4개인지도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4개야. 이건 점근선이야. 이건 교점에 포함시키면 안 돼. 점근선과 y는 mxy의 교점이 아니야. 점근선은 그래프가 아니야. 그냥 그래프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그래프라고 보시면 안 되죠. 좀 더 커지면 이 부분에서 접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3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걔보다 더 커지게 되면 몇 개 할까요? 2개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입니다. 계속 2개입니다. 계속. 양의 무한대까지. 실제로 양의 무한대로 딱 쓰면 교점이 빵개인 건데 양의 무한대인 건 존재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끝까지 2개입니다. 그러면 안 만나는 경우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0보다 큰 상태에서 없단 말이죠. 이거 다 푼 거예요. 1번 답은 m이 0보다 작다. 2번 답은 m이 0이다. 근데 0보다 클 때까지 설명한 이유는 이게 뭐 m의 변화에 따른 개수 함수를 구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점의 변화의 흐름을 다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m이 요렇게 커진다고 치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m의 값이 변한다고 치면 교점의 개수는 빵개였다가 한 개가 딱 한 번 됐다가 일정 구간 4개였다가 3개가 딱 한 번 됐다가 계속 2개인 거예요. 유제 해보세요. 요거는 전체 식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11단원을 나한테 배웠으면은 빨리 그리는 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정리 안 해드렸지만 옛날에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절대값 다 붙어있는 건 내가 어떻게 그리는지 말한 적이 있거든. 밑에 있는 거 좀 올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내가 가르쳐준 내용이 머릿속에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x가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나눠서 식을 바꿔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집합 A에 해당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으시고 집합 B에 해당되는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을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반바퀴 돌려가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어 있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2개일 때 값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2개인 게 어떤 특이한 상황일 거거든. 접한다거나 그럴 때 그때의 기울기가 뭔지를 알아내라.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그리려. 목에 떨어져 있어 주위에. 그것도 그거야. 다 드셨게. 기타를 진짜 다 드셨어요? 뭐래? 이클립스. 내알 먹었는데. 왜? 이클립스 내알 한 번에 먹는 드시지. 처음 먹으면 안 돼? 처음. 제니보다 많이 드시. 아니 오늘 시험 어려워요? 오늘 시험? 네. 오늘 수강이 오늘 마지막 수상 전범이라서 쉽게 냈어요. 왜 어떻게 마시게 됐어요? 안 쉬울 것 같은데. 마지막이죠. 다음 주가 종강인데 다음 주는 생국고사니까. 우리 항상 안 해요. 다음 주 생각고사예요? 응. 이제 앞서 다음 주 월요일. 근데 우리 데뷔 항상 자료. 월요일 23일 아니에요? 어? 나 금요일 안 12월 30일이 생국고사라니까. 선생님 금요일 날안 오는데 그럼 데뷔 자료 오늘 받아가면 돼요? 데뷔전을 안 만들었어. 네? 아직 안 만들었어. 아직이죠. 아직이죠. 그럼 어떡해요? 깜짝이야. 뭘 어떻게 해? 금요일 안 오는데. 맞아요. 금요일에 와야지. 받고 아니 싶으면. 못 오는데. 아니요. 사실 안. 승급고사가 금요일이에요. 아니? 다음 주 월요일. 방학 특강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럼 저희 1월 6일? 저희 무리 항상 안 나가요. 우리랑 나가는데. 뭐요? 우리랑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 오늘 연습 문제 안 해요. 연습 문제 하는데. 오늘 포함해서 남은 시간이 세 타임이라서 다 할 수 있는데. 45분 나. 두 타임 넘는 거. 월요일은 승코스만 보는 거 아니야. 선생님 다 하시겠지. 마무리한 다음에 승코사 맨 마지막에 40분 동안만 하고 끝내는 거. 승코사 채점까지 해서 그거를 이선정쌤한테 드린 다음에 난 나갈 거예요. 왜 좋아해? 아니 그 깔끔한 그거 있잖아. 뭘? 뭐 좋아하는데? 깔끔한 뭐라?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축하를 해드리는 거지. 로또 당첨되신 12억 당첨. 아무도 못 그리는구나. 심각하네. 이렇게 전체 식의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는 것은 없다고 치고 그린 다음에 x축보다 아래에 이것을 접어올리면 됩니다. 없다고 치고 그리려면 여기 1 빼기 x분의 1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1 빼기 x분의 1은 표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굳이 통분하려고 하지 말고 x 정근선 두 개를 바로 찾으시면 되는데 분모 0 만드는 게 x는 0이니까 x는 0이 정근선입니다. 즉 y축이. 그리고 요 뒤에 달려있는 이 숫자 1이기 때문에 y는 1이 정근선입니다. 그래서 x축이랑 y는 1이 정근선입니다. x는 0이니까 y축이랑 y는 1이 정근선입니다. 그리고 x절편을 구해보시면 얘는 0이다라고 풀어주면 x는 1이거든요. 여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면 돼요. 2, 4분면 4, 4분면 그런 다음에 전체 절대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데 전체 절대값은 x축보다 아래에 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접올리는 거예요. 포함 그리고 원래 걸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반성하시고요. 여기에다가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구현한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m의 거랑 항등식으로 일단 생각해 보시면 0,1을 항상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1이 하필이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죠. 여기 요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니까 이렇게 반바퀴 돌리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졸라 작은 음수면 이런 식인 거니까 교점이 한 개입니다. 아직 두 개가 아니죠. 그러면 점점 키워나가다 보면 음인 상태에서 요 점을 지날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때요. 이럴 때 여기 하나 해가지고 교점이 두 개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교점이 세 개고요. 그러다가 0이 돼버리면 갑자기 교점이 한 개밖에 없고 양수일 경우에는 계속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상황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즉 1,0과 0,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답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연습 문제. 아니요, 대부분이 숙제예요. 12-3번, 5번, 9번, 11번, 17번 이렇게 픽했고 3번, 5번, 9번, 11번, 17번 3부터 할게요.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대수에서 수열의 합 기본 유형입니다. 기본 유형인데 고1 때 내버리면은 애들이 게으르고 하는 거죠. 수열을 배운 적도 없으니까. FN이 n 제곱 플러스 2n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n 플러스 2분의 1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F1부터 F9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 식의 n자리에 1 넣은 것부터 9 넣은 것까지의 합을 계산해라 그런 뜻인데 그럼 당연히 분수 9개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수의 특징을 파악해서 부분 분수로의 변형을 통해서 소거를 시킨 다음에 남아있는 애들끼리만 계산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논리가 부분 분수로의 변형뿐이니까 애시당초 요 식에서부터 이런 걸 이제 일반항이라 하는데 수열의 일반항이라 하는데 요 일반항부터 부분 분수로의 변형을 통해서 바꿔놓는 게 바람직해요. 바꿔보세요. 뭐분의 뭐? 2분의 1 가로 열고 뭐분의 뭐 빼기 뭐분의 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안 외웠다는 소리죠. 그러면 F1부터 F9까지 합은 요 식에다가 n의 1부터 9까지 집어넣은 것을 더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부 다 2분의 1로 묶이기 때문에 얘를 쓸 때도 2분의 1은 묶어내시고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 여기다가 n에다가 1 대입하는 겁니다. 1을 대입하면 1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와 달리 인접항에서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3을 넣게 되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니까 비로소 맨 첫 항에 마이너스 3분의 1과 세 번째 항에 3분의 1이 제거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두 놈이 두 칸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칸 차이면 항상 두 개씩 남거든요. 그래서 1과 2분의 1은 절대 이 뒤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2개씩 남는다 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땡땡땡을 씁니다. 맨 뒤에 2개만 쓰면 돼요. 그럼 9 전에는 8일 거니까 여기다가 8 대입한 거랑 9 대입한 거 쓰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공평하게 남긴 다음에 8 대입하시면 8분의 1 빼기 10분의 1 되고 9 대입하면 9분의 1 빼기 11분의 1 하고요.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과 왼쪽을 줍니다. 그래서 요 뒤에 2개 남는 거요. 마이너스 10분의 1하고 마이너스 11분의 1하고 요 2개는 이 앞에서 나왔을 리가 없으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에 2개는 양수면서 왼쪽이고 뒤에 2개는 음수면서 오른쪽이니까 공평합니다. 요 남아있는 4개의 분수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일단 요 2개를 계산하면 2분의 3이죠. 요 2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10분의 21인 거니? 그러면 요 2개는 110분의로 통분이 돼야 되겠죠. 110분의로 통분하면 이 새끼는 165가 됩니다. 165에서 21을 빼면은 140. 144의 반은 뭐죠? 맨 앞에 있는 2분의 1을 처리하시면 70. 110분의 72. 그럼 한 번 더 1을 나누면 55분의 30. 계산이야 뭐 시시하게 하시면 되고 앞뒤로 2개씩 남는다는 점, 부분 분수로의 변형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 그 점이 포인트다. 이것도 연습 그 워크북 질문 처리에서 한 문제 유형인데 왜 한 번 더 보여드렸느냐? 앞뒤로 2개씩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수열에서는 개시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수까지 선행이 돼 있는 애들은 그냥 암산으로 푸는 거고요. 대수까지 선행이 안 되는 애들은 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5번은 정말 아까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숙제로 넘길게요. 그 조건에서 두 식에 다 들어있는 문자가 뭐야? y죠. 그러니까 x와 z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구하라고 하는 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5번을 안 푸는 대신에 6번을 할게요. 왜냐면 내가 5번을 픽하고 6번을 픽하지 않은 이유는 5번처럼 푸는 게 6번이거든요. 근데 5번 안 풀기로 했으니까 6번을 풀면서 5번은 아까 워크북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 원래 의도는 5번이 픽한 거예요. 6번보다 5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5번 안 푸니까 6번을 풀어드립니다. 똑같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1 y 플러스 1분의 1의 답이 1일 때 하나만 가지고는 xy가 뭔지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xy에 대한 또 다른 식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는 전부 다 문자의 개수를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해가지고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y 빼기 1분의 1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 센스가 넘치는 친구들은요. 이 조건 만족하는 xy 뭘까요? 하나만 불러. 응? 딱 보면 그렇지. 둘 다 1이죠. 그렇게 되면 요 구하라고 하는 식의 분모들이 어떻게 돼? 0. 뭐 푼다고요. 센스가 넘쳐도. 그렇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방법은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럼 그냥 y는 x에 관한 나타내라. 평소에 하듯이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려면 한꺼번에 안 되니까 y 플러스 1분의 1만 남겨야겠네 라고 생각하시고요. 차근차근 해가지고 y 플러스 1분의 1은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을 통분하는 과정을 암산할게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x겠죠. 그런 다음에
난 y는 2 필요하기 때문에 뒤집을게요. y는 그러면 x분의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플러스 1 쓰니까 넘길게. 요거겠죠. 얘를 또 통분하면은 x분의 x 플러스 1에서 x 빼는 거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이다 라는 조건을 복잡하게 얘기한 거죠. 짜기 때문에 y는 x분의 1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이라고. 그러면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1분의 1이고 요 부분만 번분수기 때문에 거슬리니까 요 번분수의 분모분자에다가 x를 하시면 이게 어떻게 정리되느냐 1 빼기 x분의 x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5번 문제와 똑같이 요 두 식은 분모가 다른 식이 아니라 분모가 똑같은 식이에요. 부가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의 아래기로 마이너스 1배까지 해줘요. 그러면 분모가 x 빼기 1로 똑같은 상태인데 분자는 x 빼기 1의 마이너스 1배로 표현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그리고 9번은 5문제인데 그래프를 그리시오 기 때문에 픽을 한 거고 그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픽을 한 겁니다. 다 빠른 속도로 그려드릴 테니까 잘 알아들었어요. 다 그릴 거예요. 1번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1이다. 생긴 모양이 분수긴 한데 이게 유리함수가 맞아요? 맞아요. y는 이꼴로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얘를 넘기겠죠? 그 다음에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 y는 이걸 넘겨서 통분하면 x분의 x 빼기 1입니다. 걔를 뒤집은 거니까 x 빼기 1분의 x죠. 이렇게까지. 그러면 그래프 그릴 줄 알지? 이런 거까지 그리진 않을게. 아무튼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전형적인 유리함수의 그래프 꼴로 바꿔주면 됩니다. 2번 y는 1 플러스 절대값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빨리 그리는 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른다 치고 요 절대값 x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해당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식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x가 0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더 빠져야 되겠죠. 근데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하시면 안 돼요. x에다가만 절대값이 붙은 상태가 당연히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려볼게. 요 둘 다요 분자가 1차식이 아니라 상수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기본적인 꼴입니다. 얘는 y는 x분의 1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뿐입니다. y는 x분의 1은 원래 이런 모양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x축이 점근선인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1, 4분면, 3, 4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성질도 달라지지 않고요. 근데 x가 0 이상일 때니까 식에다가 0 대입해서 0,1을 찍은 다음에 0 이상인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살리시면 돼요. 그 다음 0보 작을 경우는 그럼 얘는 기본적인 꼴이 뭐였냐 x분의 1에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x분의 1이 1이었는데 원래 근데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1만큼 이동이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생각 하기 싫으면 그냥 얘는 0이다를 풀어주면은 x는 1이 나오잖아요. x는 1이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0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y는 0이 점근선입니다. y는 0은 곧 x축. 그래서 x축과 x는 1이 점근선인 건데 마이너스 1배를 아래로 하시면 개수가 음수란 뜻이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거예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0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2사분면 쪽만 일부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원래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y좌표는 1이거든요. 원래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 0보다 작은 부분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리시면 안 되죠. (3번) 은 절대값이 여러 군데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그리는 방법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구간을 나눠서 그리세요.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절대값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건데 구간을 나눠서 그리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y는 절대값 x 빼기 1분의 절대값 x 빼기 당연히 3개를 써야 돼요. 왜냐면 여긴 0이고 여긴 1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1이 되면은 분모 0 되기 때문에 1은 어디에도 포함되어선 안 됩니다.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절대값을 처리해 주셔야 하는 거죠. x가 0보다 작으면 요 두 개 다 음수거든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분모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아래 위로 마이너스 100까지 해주면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분수가 나오고요. x가 0에서 1 사이면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분모 분자가 부호만 다른 관계가 돼서 약분을 때리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상수 함수로 그리겠다. 그러니까 x축의 평행하게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x가 1보다 크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면요 똑같은 식이 또 나오거든요. x 빼기 1은 x 빼기 1이니까 얘는 약분시키면 1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껌이고 여기만 분수함수, 유리함수의 그래프 정근선 체크해가지고 그려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놈의 정근선 뭐예요? 쓰는 일 y는 뭐? 유리함이나 암기하고 있어요. 그걸 뭐 시간 내 가지고 암기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x는 1, y는 1입니다. 그리고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1, 4분면 3, 4분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0보다 작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x는 쪽에 정근선 또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정근선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살리시고 0에서 1 사이일 경우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여기가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그어주시면 되죠. 근데 1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요쯤이 1이다 라고 치면은 여기는 빵꾸를 뚫어줘야 하는 겁니다. 1부터는 1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도 빵꾸를 뚫고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 4번은 어디서 많이 본 식이니? 4번 5번은 공통수 인투분해. 다 틀렸어. 4번 5번은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에요? 대기 어? 4번 5번은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에요? 5글자. 저요 인투분해. 태영이가 말했어.
크게. 어? 부정.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 허구한 보던 식이죠. 걔도 알고 보면 유리함수입니다. y눈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y 붙어 있는 게 요 두 개죠. 요 두 개를 묶으면 x 플러스 1이고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분수함수, 유리함수꼴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5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안 그립니다.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5는 0이다. 여기 4랑 여기 3이니까 여기 원래 얼마 필요해? 4, 3 얼마야? 12만 필요하잖아. 이렇게 받고 그렇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거를 y는 꼴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은 일반형으로 정리하는 방법이고 인수분해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정리가 됩니다. 일반형으로 정리하는 법, 표준형으로 정리하는 법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 두 개는 기본적인 꼴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까지 하진 않을게요. 이가 다시 풀 때 그리세요. 넘어갑니다. 12-11번. 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제곱.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k네? 라는 생각이 들고 쌍곡선 xy는 k인데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또 다른 이름이 닉네임 같은 게 쌍곡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쌍곡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하에서 그 공수2에서 쌍곡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꼴이 아니죠. 반비례 그래프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y는 x분의 k를 바꾸는 식이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원과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도록 하는 0이 아닌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k 제곱은 무조건 양수지만 그렇다고 k가 양수란 보장이 없거든요. 정수기 때문에 그 반지름의 길이가 k일 수도 있는 거고 k가 음수면 마이너스 k가 반지름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정수라는 말은 자연수만 포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어쨌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k 혹은 마이너스 k인 원과 그 y는 x분의 k라는 그러니까 k가 양쪽에 다 들어있다는 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대수적으로도 풀 수 있어요. 대수적으로 풀려면 y를 x분의 k로 바꿔서 그거를 그 원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x에 관한 보기차 방정식의 해가 없다라는 걸로 푸셔야 되는데 그렇게 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고 픽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좋아요. 근데 다른 문제보다 좀 어려운 이유는 둘 다 변한다는 점입니다. 두 그래프가 모두 다 변한다는 점이에요. 두 그래프가 모두 다 k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또 똑같은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원이 변하면 쌍곡선이 덩달아 변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변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이 두 개가 변하는 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짓은 그래프를 그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상황 만나지 않는 대충의 상황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정식이나 부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서 똑같이 놨을 거니까 내가 택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푸는 개꿀이니까. 여기서 뭘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만나려면은 어디부터 만날 수밖에 없냐면 아씨 이게 둘 다 변하는 거긴 한데 그냥 요 쌍곡선은 가만히 있고 원만 변한다고 치면 얘를 점점 키워나가다 보면 최초로 만날 때가 언제일 거냐면 여기일 거예요. 여기랑 근데 여기가 여기 누구냐면 아까 그 개념 정리할 때 말씀드린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곡선상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 최소인 그 지점. 그 지점은 어디냐면 점근선과 그 대칭선과의 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yx예요. y는 x와 이 쌍곡선과의 교점에서 이 중심이 원점인 원과 최초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원과 이 쌍곡선이 안 만나는 상황은 어떤 의미냐? 이 길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이 길이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부등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요 길이는 k라고 돼 있는 거고 요 점은 언제나 아까 저거 들었듯이 루트 k, 루트 k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루트 2k. 즉 끝났습니다. k가 작다 루트 2k입니다. 요거 푸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제곱하면 근데 k가 정수라 했기 때문에 요게 k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값을 씌우셔야 돼요. 그리고 루트 2k 같은 경우도 k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루트 2 절대값 k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절대값 k의 제곱 빼기 2 절대값 k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절대값 k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절대값 k는 0에서 2 사이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거나 0에서 2 사이다.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절대값 k를 생각해야 되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P를 한 거예요. 은근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반지름의 길이와 요 길이를 비교하는 걸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12-17 y는 x 플러스 1분의 요거는 왜 푸냐면은 내가 처음 보는 문제기도 하고 그 학평 기출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2라는 유리함수하고 그 그래프 위의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0,3일 때 0,3이 이 유리함수의 y절편이죠. y절편이 하필이면 무게중심이다.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가 없어. 정근선이 뭐뭐예요? 마이너스 1이랑 네. y절편이 3인 걸 확인했으니까 요즘 0,3을 찍으시고 필연적으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3, 4분면에서만 존재하는 쌍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3인데 요게 하필이면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여기 점근선의 교점 몇 콤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1,2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1이거든요) 그 사실을 캐치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학평 기출은 그냥 공부를 쎄 빠지게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풀리느냐?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학평 기출은 진짜 공부는 재능인 걸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요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이게 대칭의 기준선이거든요. 이런 기본 개념을 문제에 녹여낼 줄 아는 지능이 필요하죠. 근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그러면 두 점은 요 곡선에 있는 거고 한 점은 여기 어딘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한 점은 여기 어딘가가 아니라 무조건 이거네 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기가 A다라고 치면 BC는 요런 곳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0,3이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기본적인 개념 아무리 공부해봤자 알 길이 없습니다. 센스가 필요한 거지. 일종의 직관. 그러면은 뭐 대충 그린다고 치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 정사각형이 되구나. 대충 그린다고 치면 뭐 이런데 BC 찍으면 되겠죠? 찍을 필요 없어요. 정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는 게 목적인데 한 꼭지점이 여기고 무게중심이 여기다 라는 걸 확인한 순간 그냥 끝난 겁니다. 근데 봐봐라, 이 0,3은 이 기준선 위의 점이니까 또 이 점이랑 같은 위치거든. 이 점이랑,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이 생각 하시면 돼요. 이 생각을 하시면 A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길이 바로 구하시면 돼요. 이 길이 델타 x 1이고 델타 y 1이니까 루트 2죠. 이 루트 2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기가 한 꼭지점이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래.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루트 2가 의미하는 바가 높이의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높이가 3루트 2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높이가 3루트 2인 정삼각형 넓이 구해라 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치 껌이. 그럼 이 새끼는 얘 루트 3배니까 루트 6이겠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6인 정삼각형 넓이다 그런 뜻입니다. 4분의 루트 3에 2루트 6의 제곱으로 24거든요. 답을 내시면 돼요. 6루트 3 5번 나머지 숙제. 무리함수의 그래프로 들어갈게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도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무리식의 계산 문제 하고 무리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리식이 지금 5분 안 남았으니까 무리식이 뭔지 정도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2타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2타임 동안 한 단원 끝내는 거 장난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11단원을 스킵했을 뿐이지 모든 단원을 완벽하게 가르치면 됩니다. 무리식이 뭐냐면은 요 근호 안에 x에 관한 식이 있는 것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그 분수식과 마찬가지로 요 x에 관한 식은 물론 상수일 수도 있는데 상수여서는 안 됩니다. 상수여서는 안 된다.
상수가 아닌 그러니까 x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새끼를 무리식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이놈이 는 y에 달려있으면 무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무리식이 이렇다. 무리식의 계산 문제를 먼저 소개하겠다. 그런 뜻인 거지. 근호는 뭐 제곱근이라고 불리는 거고 이건 3-1 색깔 며칠 나왔죠. 그때 배운 걸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등수학에서는 이 좌표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좌표평면은 실수책이기 때문에 요 놈을 실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어도 fx는 0 이상의 값이야. 0 이상의 값이어야 근호 붙인 게 실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실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에 따라 조건이 없더라도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은 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 무리식의 성질이 뭐 책에 개념이랍시고 소개되어 있는데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기 1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보기 1번에 2번이랑 3번을 볼게요. 보기 1번에 2번이랑 3번을 보시면 됩니다. 2번은 루트 3 빼기 x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주어진 값들이 실수이기 위한 x의 범위 찾는 문제인데 요게 실수가 되려면 각각이 실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호 안에 들어있는 게 0 이상이다라는 상식적인 생각에 따라서 얘가 0 이상, 그럼 x는 3 이하라는 소리고 얘가 0 이상,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다. 이건 포함되는 거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3번은 무리식이기도 하고 무리식은 하긴 맞겠다. 분수긴 한데 유리식이라는 건 무리수가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분수 형태의 무리식 합시다. 루트 1 빼기 x분의 루트 x 플러스 요게 실수가 되려면 요 놈이 원래는 0 이상인데 이 새끼의 위치가 분모기 때문에 0에서는 안 되겠죠. 얘는 0 초과여야 하고요. 1 빼기 x는 0 초과 x는 0 이상 연립하시면 이런 식으로 0 이상 1 미만으로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는 13단원 끝까지 연습 문제 포함해서 정석 노트는 하시고 그 워크북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의 그래프 부분만 하시면 되니까 얼마 없네요. 굳이 홀수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하세요. 전에 것도 아니 전에 거는 메꿀 필요 없고 남은 부분이 유리함수의 그래프 관련 문제들인데 걔네들은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60문제예요. 아니에요. 40문 정도예요. 다 하시면 돼요. 짝수로 오네. 짝수번. 짝수번